네, 차명주식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차명주식의 발생 원인과 또 차명주식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명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이제 갖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가중주주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 95년 12월 이전 법인 같은 경우는 상급상 발기인이 7인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96년 1월 이후부터의 법인은 3인이고 그 다음에 2001년 7월의 법인부터는 1인의 주주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할 때 해당 관리하는 그 법무사님이 그 상법 변경된 내용을 모르면 예전에 그런 상법 발긴 요건을 통해서 3인 또는 5인 이상이 된 주주들을 많이 만든 케이스가 많았었습니다. 네,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아서 곤란했던 기업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입니다. 94년도에 경기도에 이제 제조업을 설립했던 회사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94년도라고 하면 이제 발기인이 7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법인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 주주나 또는 같이 이제 창업 공신 분들을 같이 동업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자, 대표님 배우자 또 이제 나머지 5분은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인해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총 7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보고 이제 사업을 열심히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 된다는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만 보고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도 보면 또 그 다음에 유사업종도 보면서 이제 계열사를 계속 늘려가고 이제 이렇게 하던 중에 대표님이 한 10년 전부터 이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거래처를 만나는 것도 부담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분이 2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이제 회사를 승계를 이제 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대표님이 고민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94년도에 이제 대표님이 설립했던 대표님 나이가 이제 한 40대 중반이셨는데 지금이야 70이셨고 10년 전이면 한 60대 중반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님이 뭘 안 하셨냐면 대표님하고 사모님 나머지 5분의 그 창업 공신들의 주식을 미리 회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수를 왜 하지 않았냐면 사실은 예전 대표님들은 그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셨거든요. 그냥 회사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 세무 지식은 그냥 기존에 거래하는 세무사님한테 이제 졸업받는 게 다였고 문제되지 않았는데 골프 모임을 가거나 상공회사를 가거나 또 은행을 가거나 또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국가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을 때 본인이 갖고 주식이 많아야 승계를 받을 때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60% 정도는 대표님하고 배우자가 갖고 계시면 나머지 40%는 5분의 다른 분이 갖고 계시니 이게 참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던 상태였습니다. 총 주식 중 대표님하고 배우자 갖고 계신 60% 이외에 40%가 5명의 주주가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 8%면 40%시잖아요. 근데 A, B, C의 주주는 대표님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 차명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든 입증을 해야 세금을 최소화해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이제 하고 있고 자료를 찾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증자한 부분하고 배당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분 계산을 이제 나름 이제 여러 가지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D 주주와 E 주주가 이제 그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 주주와 E 주주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장 세무사님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주식 가치가 이제 대표님이 퇴직금 이제 정강산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주식 가치가 많이 높지 않으니 지금 주식을 본인이 사오는 거 어떠냐. 그래서 근데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고안을 해서 그냥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고 막도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식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녀의 주소, 관할 주소에 있는 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냐면 2년 전에 주식을 주식을 취득한 관련돼서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류를 내라는 게 체납자와의 거래를 어떻게 증여를 받았냐. 근데 이 증여 계약 체결 경위를 육하원 측에 의해서 설명 및 근거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자녀 주주가 갖고 온 이 D 주식이 과연 뭐가 잘못된지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관할세무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D 주주가
사망을 해가지고 고인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고인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주식을 회수해 올 때 시점에 벌써 그분은 고인이 된 상태고, 그럼 고인이 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회수해왔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육하원 측에서 이걸 소명을 했는데 소명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사문서 위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뿐으로써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조세 포탈죄가 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요. 또 이 주주는 또 알고 보니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국세 체납이 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체납된 자산 중에서 찾아보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8% 갖고 있는 걸 알게 돼서 압류를 걸어놓은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소액을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든 채권이든 시효를 만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따져보면 대표님이 그 5명의 그 A, B, C, D, E 주주를 퇴사하기 전에 미리 달래가지고 저렴할 때 주식가치 높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서 유심히 들어보지 않을 때 미리미리 정리를 했으면 아주 소액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세월이 10년 이상 거의 20년 지나고 나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양도세도 올라갔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또 주주들이 예전에는 젊었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 예전 그런 보상심리를 생각하고 또 한 분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되는 상태고 이 주주는 또 사업을 하다 망해서 뭐 살아는 계시지만 국세 체납 때문에 압류가 돼서 돌아오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상대방 온 사례입니다. 네. 이 차명 주식을 제때 미리 정리하지 않았더니 이제 이런 네네.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건데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곤란한 네네. 상황이네요. 게다가 이제 그 세무사님의 주력을 받아서 네네. 어쨌든 그 뭐 막도장을 파서 네네네. 업무 처리를 했는데 이게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차명 주식을 리스크 없이 정리를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ABC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과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뭐 그 당시에 명의신탁 확인서 같은 걸 써준 내용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증빙 자료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데 D 주주는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주는 지금 사업을 실패한 상태고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D 주주 부분은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았냐면 일단은 그 자녀분들하고 대표님이 D 주주의 생사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되냐면 최근에 그래도 살았던 관할구청이나 그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분의 생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뭐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가 정확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만일에 살아 계신데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의 대리인을 만나서 해결하거나 또는 이제 뭐 고인이 되셨을 경우에는 유가족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근데 고인이 되게 돼버리면 어쨌든 간에 그분의 자산, 다른 자산하고 이 주식이 합산되다 보니까 세금을 만약에 추가로 내게 되면 유가족들은 이 주식을 뭐 액면가가 5천이든 10,000원이든 하더라도 저렴하게 팔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명의 주주가 젊었을 때 퇴사하기 전에 미리 회수를 했다라면 아주 유리했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녀분이 막도장을 파가지고 막도장도 그냥 기본적인 막도장을 파서 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도장을 파는 게 아니라 FM대로 했으면 요즘에는 어떻게 많이 해요? 관행적으로 막도장을 많이 하지만 정상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들면서 간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문서 위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압류된 주식 이 부분 거도 만일에 뭐 비상장이라 하더라도 다 가치가 있고 그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국세 체납에 대해서는 뭐 최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세청에도 세금을 더 거두는 데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8%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 주식의 3% 이상만 되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이사, 감사, 청산, 해임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건 상법 539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8%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가 있고 사내이사가 있고 근데 감사가 있습니다. 뭐 자부고 10억 미만의 감사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법 행위가 있다라고 발견을 한다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해임 청구권을 하면 또 그분들 문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한미 FTA, 한유, 유럽하고 FTA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시장은 다 개방이 됐는데 시장 개방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률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딱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임 횡령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는 배임 횡령이라는 이 법이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 배임 횡령 때문에 재벌들이 코금, 코골이, 기금, 기거리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특가법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기업들도 이 회계 장부 열람 청구권 상법 466조인데요. 장부를 연다, 회계를 연다 이랬을 때 대기업들도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그럼 중소기업 어떻게 했습니까? 소기업 어떻게 했습니까? 더 부실하겠죠. 회계 담당자가 있는 경우는 뭐 중견기업 이상, 외관기업 이상이 돼야 그런 경우들은 시스템을 내부 정비를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많이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제한권 363조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위해서 검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3부 467조입니다. 그리고 집중 뭐 투표 청구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이런 것들을 그럼 누가 하냐? 국세청이 하는 게 아니죠. 이 8%의 주식을 압류한 거를 만일에 그 회사 가치가 괜찮고 그 회사의 아이템이 괜찮고 그 회사의 향후 미래 가치가 괜찮으면 사채업자 쪽, 뭐 온비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주식을 회수해서 그분들이 위임을 내 가지고 권한 행사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버틸 기업이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시가보다 더 주고 주식을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걸 다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미리미리 언제 A, B, C, D, E 주주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젊었을 때, 사회적인 눈이 멀지 않을 때, 돈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을 때 이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한 이유는 뭐냐? 대표님의 세부적인 지식이 무지, 그리고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조언을 나중에 받았는데 자녀들 받았는데 이 주주의 이 부재 부분을 정확히 클리어하게 알지 못하고 했어서 문제 생겨서 이거는 세무조사의 대응이 아니라 조세 포탈죄, 사무소 위조에 대해서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를 붙여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들을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는 해결이 됐고 일부는 지금 조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에는 세금을 안 내게 못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내는 건데요. 내게 해드리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주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과를 가면 호미로 마르고 가위로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치아의 질환이 미세할 때 오면은 그냥 조금 치료받으면 되는데 최악일 때 오면은 무조건 임플란트 정도를 해야 해결되듯이 이 주식에 대한 부분도 5년 전, 7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크게 뭐 리스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례가 많고 세부적인 이제 과세관청의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크로스 체크로 기정세무사님 얘기한 부분도 뭐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크로스 체크용으로 리스크로 한번 해서 또 받아보시면 리스크를 또 관점을 달리 보는 부분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 몰랐던 부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